자, 헬스토픽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요. 라이브 리뷰 헬스토픽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혈당 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혈당의 높고 낮음, 이런 혈당의 수준뿐만 아니라 혈당의 변동성에 대해 가지고도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봐야 되고, 건강한 범위 혈당 변동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호르몬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들이 우리 몸속에서 어떠한 복잡한 그런 경경일성을 가지고 이런 에너지 대사를 조절을 하느냐, 이런 배경적인 지식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당뇨병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이제 받아들여지시는 게 좀 다르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당뇨가 혈당이 높아서 또는 뭐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 당뇨에 대해 가지고 생각하시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지시진 않으셨나 싶습니다. 자, 당뇨병이라는 건 단순하게 고혈당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은 대사적인 질환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떤 대사적인 질환이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 대사가 손상이 된 그런 대사성의 질환입니다. 그 에너지 대사, 당분 또는 지방, 단백질로서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섭취를 했을 때 정상적인 그런 에너지 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 대사가 손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각종 어떤 증상과 징후를 묶어 보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어떤 이런 고혈당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더라. 그것을 묶어 가지고 우리가 당뇨다라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하자라고 해서 이 당뇨병이 정의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게 특징적이긴 하지만은 그게 병의 본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게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몸의 대사적인 부분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대사가 손상을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에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합니다.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구분을 하죠. 근데 1형 당뇨병은 예전에는 이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 단어는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은 2형 당뇨병은 또 예전에는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해서 상당히 좀 용어가 좀 애매모호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그럼 2형 당뇨병은 인슐린에 문제가 없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2형 당뇨병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인슐린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라고 이제 결국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게, 이런 인슐린 의존성, 비의존성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 자체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해져 버린, 뭔가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부 때만 해도 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많이들 이렇게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형 당뇨병은 주로 이제 인슐린 분비 부족, 이게 뭐 이제 그 췌장의 베타셀에서의 어떤 기능적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뭐 자가 매혹적인 어떤 그 어떤 이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췌장 베타셀이 이제 영양 기능을 잃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그런 1형 당뇨, 주로 이제 젊은 시기에 많이 이렇게 좀 발현이 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뭐 3, 40대 이후, 요즘은 2형 당뇨병도 너무 빠른 시기에 조금 많이 좀 진단받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20대 때 이제 당뇨했던 유병률 자체가 많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도 언뜻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형 당뇨병이 인슐린 효과에 대한 어떤 우리 표적 세포, 표적 조직의 어떤 민감도가 감소되는 것. 그러니까 인슐린 센시티비티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게 결국엔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리지스턴스라고 해서 IR, 뭐 호마 IR에 대해서도 제가 방송을 진행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호마 IR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서 검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수치로서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부분들
통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그런 어떤 용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겼을 때 E형 당뇨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임신성 이런 이제 두 가지 유형 외에도 임신성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특이한 유형의 당뇨라 그래서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유전적으로 뭔가 어떤 베타셀의 어떤 발생이 난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다양한 형태의 당뇨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편적으로 1형 당뇨, 2형 당뇨라고 구분을 하고 있고 그걸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당뇨병은 이제 이런 고혈당을 특징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증후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옆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당뇨병의 증상 및 징후들로 해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우리 몸의 대사였던 그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은 주요 영양소에 대한 대사가 손상되는 질환이고 그게 인슐린이 결핍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이제 1형 당뇨가 되겠죠. 아니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세포에서는 뭐 인슐린 파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슐린의 어떤 그런 영향을 직접 안 받는 곳이 이제 뇌세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인슐린 분비에 따라서 우리가 뇌세포가 포도당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적게 사용하고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뇌 기능 안정적인 기능 유지에 좀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뭔가 그걸 차단하지는 않았나 이런 얘기 말씀도 제 어떤 이제 약간의 어떤 뭐 제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 뇌세포를 제한 대부분의 신체 조직에서는 인슐린의 영향을 받아서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즉 뭐 들어오게 되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인슐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뭔가 어떤 세포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는 혈관 안에는 포도당이 남아도 오는데 세포 쪽으로 결국에는 그 포도당을 끌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혈당 농도가 증가하는 이런 당뇨병의 특징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 몸속에서는 포도당의 이용률, 세포에서의 포도당 이용이 자꾸 낮아지고 어쩔 수 없이 지방과 단백질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대사가의 방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인슐린 과잉으로 인한 문제인 건지요? 아니면 인슐린 분비 부족으로 인한 문제인 거지요? 인슐린 분비 부족에 의한 문제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고 있지만 그게 더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2형 당뇨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 인슐린을 더 주입을 하거나 아니면 췌장세포를 자극을 해서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니다. 인슐린 과잉으로 인한 문제다. 우리가 어떤 정제된 당분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췌장에서 이미 이런 인슐린이 많이 분비가 되어 버렸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인슐린의 감수성이 감소한 건데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평상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된 것에서 기인한 문제다 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당뇨병을 바라봄에 있어 가지고 또 다양한 접근 방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바라보는 각도, 우리 몸의 어떤 전체적인 생명 활동을 바라보는 각도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이 헬스 토픽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이러한 방법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구나. 우리가 2형 당뇨를 치료함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외부에서 인슐린을 공급하거나 췌장의 어떤 베타셀을 쥐어짜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인슐린의 분비 과잉으로 인해서 감수성이 떨어진 거라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최대한 노출되지 않도록 뭔가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이 다시 인슐린에 예민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 활동에 대해 가지고는 다양하게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고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무엇이 더 우리의 건강의 회복하는데 또는 건강한 자유를 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 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오픈을 시켜두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나의 숙제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뭔가 화두를 던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한 2형 당뇨병은 과연 인슐린 과잉이 문제인 건지요? 인슐린 분비 부족에 의한 문제인 거지요? 네.
한 번쯤은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제 이런 생리적인 내용들, 생명 활동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이런 한방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질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이런 다른 각도로 우리 몸, 우리의 어떤 질환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